클래스 원포인트 레슨 박효준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1강과 2강을 통해서는 영자 신문을 읽기 위한 기본기 중에서 중요했던 부사 그리고 명사를 했었고요. 오늘은 기본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은요. 동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에 영어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첫 번째 기본기라고 했는데 동사를 안 할까 궁금하실 수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동사를 마지막에 하는 게 꼭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동사는 오히려 기본적인 덩어리의 개념을 아셔야 그 다음에 이제 뼈를 건설할 때 동사를 말씀드려야 조금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라고 믿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거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부사라는 걸 배웠는데요. 부사라는 게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부사가 뭐였어요? 아, 그렇죠. 부사 단어도 있었고, 맞아요. 부사 투동사 이런 것도 있었고, 자, 그게 결국 다 뭐냐면 우리가 주어 동사, 즉 문장 하나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성분, 그 성분 외에 할 말이 남아있을 때, 더 할 때 써야 되는 품사. 그게 바로 부사. 그래서 문장으로 봤을 때는 바로 주된 부분이 아닌, 즉 필요 없는 부분. 이게 부사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명사 뭐였죠? 기억나세요? 명사가 특징이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그렇죠. 명사도 부사만큼 길이, 형태가 다양하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명사라는 게 정말로 명사, 단어가 명사인 것도 있지만 명사를 가운데다가 두고 명사 앞에서 한 글자로 수식을 해서 명사구, 즉 명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명사를 가운데다 두고 명사 뒤에다가 글자를 여러 개를 써서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 이것도 명사구지만 따지면 이것도 명사입니다. 그리고 명사절도 있었죠? 좀 어려웠어요. 그죠? 그건 뭐였죠? 그렇죠? 주어 동사, 즉 하나의 절을 둔 상태에서 거기에 걸맞는, 즉 명사가 될 수 있는 접속사를 추가해서 하나의 이렇게 명사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배웠었어요. 물론 조금 어려웠었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부사 명사를 배웠으니까 이제는 동사를 배워야 되죠. 즉 부사 명사라는 게 그럼 어떻게 질서 있게 문장 내에 들어가는가, 그거에 대한 교통신호 역할하는 게 바로 동사입니다. 동사를 통해 이것들이 자리를 잡는 거죠. 아시겠죠? 자, 동사 들어가겠습니다. 자, 동사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일단 위치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 건데, 자, 제가 학생들 만날 때마다 자주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장 내에 동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자주 물어봅니다. 그럼 학생들이 대부분 뭐라고 말하냐면, 한 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 말이 꼭 틀린 건 아닌데,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면, 문장 내에 동사가 분명 하나는 필요한 게 맞아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여러분이 고급적인 문법, 고급 문법 배운다고 해도 거기에서도 명령문이라는 게 있는데 심지어 명령문이라는 가장 짧은 문장에도 동사만큼은 꼭 들어가요. 그만큼 동사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장 내에 동사가 하나라고 하는 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문장 내에 동사가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문장 하나에 동사는 꼭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하나여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확히 말하면 뭐냐? 문장 하나에는 동사가 하나가 있다는 얘기를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문장 하나에는 본동사가 하나인 겁니다. 본동사가 하나고요. 본동사를 빼고 동사를 더 넣는 거는 가능하다. 대신에 본동사를 빼고 동사를 더 넣을 때는 아무 때나 막 넣는 게 아니고 접속사라고 하는 게 추가될 때마다 추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거 보겠습니다. 동사의 위치가 어디냐? 주어 뒤다. 당연한 얘기죠. 주어 뒤에 동사가 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주어가 뭘 했다라고 할 때 쓰는 거. 그런데 1번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2번, 3번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알려드릴게요. 한 문장의 동사는 본동사는 하나가 있지만 접속사가 추가될 때마다 동사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접속사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어떤 동사들은 접속사 바로 뒤에 오지 않고 접속사 주어 뒤에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치 1번과 2번은 느낌이 비슷해요. 결국 둘 다 동사가 주어 뒤에 온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접속사는 주어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접속사 뒤에 바로 오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 말을 다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은
한 문장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동사가 하나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동사가 하나가 있으면은 문장이 하나가 되는 거죠. 대신 이럴 거면은 접속사가 0개가 돼야 되죠. 아시겠죠? 즉 접속사가 0개면 동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문장 내에. 근데 만약에 이 접속사라는 녀석이 1개가 되면 동사는 그대로 하나가 아니고 하나가 늘어나야 되죠. 그래서 동사는 이렇게 되면 2개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 논리로 접속사라고 하는 게 1개가 늘어나서 2개가 되면 동사의 개수는 3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결국 포인트가 뭐냐? 접속사 개수보다 동사의 개수가 정확하게 하나가 많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변함없는 사실이 뭐냐면 동사가 아무리 몇 개가 나오더라도 메인 동사, 즉 본동사는 항상 1개라는 거. 아시겠죠? 결국 뭐냐면 동사가 늘어날지라도 본동사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본동사를 빼고 나머지의 개수, 본동사가 아닌 동사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동사는 이런 식으로 문장 구성할 때 척추 또는 중심축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는 형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동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명사, 부사에서 봤던 것처럼 그냥 한 글자짜리 이 자체가 동사이기도 하죠. 그죠? make, 만들다, 동사 맞죠? 그런데 동사도 있죠? 구의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동사라고 하는 거는 명사랑 뭐가 다르냐면 지난 시간에 배울 때 우리가 명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명사였습니다. 명사는 명사다. 당연하죠. 근데 명사에다가 여러분이 형용사 같은 거 있죠. 즉 명사를 수식하는 것들 있죠. 이거를 추가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명사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결국 뭐냐면 구라는 개념은 본래의 품사는 지키면서 그 품사에 관련된 수식이 붙었을 때 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동사구라는 건 동사다랑 뭐가 다르겠어요?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동사는 그대로 가는 거죠. 근데 뭐가 추가된다? 동사를 수식하는 게 추가된다. 명사를 수식할 때는 형용사를 썼지만 동사를 수식할 때, 부연 설명할 때는 형용사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형용사는 명사만 수식해요. 그래서 그걸 대신해서 부사라던가 조동사들을 통해서 동사에다 그걸 추가해서 동사의 의미를 풍부하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부사, 동사. 부사가 없었을 때는 그냥 동사만 있었을 때는 make였던 게 부사 중에 always를 쓰니까 의미가 더 추가가 됐죠. 그래서 만들다가 아니고 이제는 always 하게 만들다. 즉 항상 만들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보시면은 그냥 make가 아니고 should를 붙이면서 상대방한테 should make. 그러면은 만들어야 한다가 되는 거죠. 그 의미가 추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조동사도 있지만 해석이 된다보다는 시제가 바뀌는 그런 조동사도 있습니다. 자 비동사 같은 거. 그럼 얘는 뭐가 다르냐? make는 그냥 만들다지만 are making 또는 is making 같은 게 나오면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동사랑 부사라는 거를 아예 한 번에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should always make. 그러면은 만약에 make라면 만들다고 should make 하면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다 심지어 should always make가 되면 뭐가 되겠어요? 상대방한테 만들어. 어떻게? 항상 만들어.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의미가 추가되는 거예요. 만들다. 만들어야 한다. 항상 만들어야 한다. 그 의미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 품사는 계속해서 동사라는 거. 아시겠죠? 지난번에 명사 배웠던 걸 똑같은 거야. 그거를 넣고 추가를 해도 그거는 그거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동사나 명사나 이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노란색 글자가 말 그대로 동사입니다. 자, 첫 번째 거 볼게요. students, 학생들은 homework, 숙제를 do, 한다.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다가 제가 should를 써가지고 이 둘을 조금 설명했어요. 이렇게 좀 더. 아시겠죠?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의미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냥 돌아가면은 그 모습 자체를 묘사하는 거죠. Students do homework. 이런 뭐냐면 학생들은 숙제를 한다. 마치 제가 본 거를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 should를 붙이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비록 지금 안 하고 있을지라도 좀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의미가 추가된 거죠. 하지만 여전히 품사는 뭐다? should를 붙여도 동사인 거고. 자, 그 밑에 거 마찬가지 맥락이죠. 학생들 숙제. 근데 마찬가지로 should do니까 하고 있는 걸 묘사한 게 아니고 좀 해봐 이런 얘기죠. 숙제 좀 해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and를 붙여서 이것도 접속사인데 이거를 붙임으로써 동사가 원래 하나였던 게 이번엔 두 개가 됐죠. 아시겠죠? 즉 접속사라는 게 추가가 됨으로써 동사의 개수가 하나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만큼 의미도 많아지는 거죠. 자, 뭐가 많아졌냐 보세요. 학생들은 숙제를 해야 합니다. and 그리고 그들은 항상 do it 이시 가리키는 거는 homework. 그들은 숙제를 또 항상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의미라는 게 이런 식으로 문법 때문에 생성되기도 하지만 사실 그거의 모든 발원지는 여러분이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할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할 때는 문법에 맞게 해라. 이게 영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보겠습니다. 자, 역시 학생들은 숙제를 하는데 should니까 해야 한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말이죠. 여기 보시면은 동사가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그죠? 그 여러분이 놀랄 수 있는 건 뭐냐면 and는 그나마도 여러분이 자주 보는 접속사. 그러니까 접속사니까 동사가 하나가 추가됐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 보시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니 동사가 왜 또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왜 나왔냐면은 바로 이것도 접속사입니다. which.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뭐가 달라지냐? 접속사가 달라졌기 때문에 기능도 달라지고 뜻도 달라지고. 그래서 밑에 건 뭐가 되냐면은 학생들은 숙제를 해야 합니다. 자, which is essential for study. 어떤 호목, 어떤 숙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어떤 숙제냐면은 study, 공부에 필수적인 호목이 되는 거죠. 그럼 해석하면 뭐가 되냐면은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이거요. 공부에 필수적인 숙제를 학생들은 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이런 마찬가지죠. 규칙 속에 말이 추가되고 말이 추가되면서 그만큼의 의미가 풍부해지고. 아시겠습니까? 자, 동산 이런 거라는 거. 자, 이젠 동사를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